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LW라는 매매를 현재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이 ELW라는 것을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좀 배워볼까 합니다. ELW라고 하는 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선물과 옵션의 개념이 섞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시세가 난다거나 여러가지 개념들은 옵션이 좀 더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ELW는 이제 주식 계좌에서 바로 매매가 되는 주식 계좌의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파생 계좌가 필요 없고 특별히 아주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진입을 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 일단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은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와 같은 이런 초대형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주가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뭐 코스닥 150.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대로 매매가 되는 건 코스피 200이다. 요거 하나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초 자산으로서 기준을 삼아서 얘네들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만기일이라고 하는 특정의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거나 콜, 팔거나 풋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이에요. 권리를 가진 증권. 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리야 할 테죠. 자, 이제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치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분양을 받아서 내가 잔금을 완벽하게 치르기까지 시간을 약 1년 뒤라고 생각을 하고, 그 1년 뒤는 만기일이 되겠죠. 특정 시점에, 그죠? 만기일 1년 뒤에 지금 현재 이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행사가격 5억에 기초자산은 아파트, 기초자산은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것을 1년이라는 만기 시간, 특정 시점 1년 딱 뒤 행사가격은 5억에 그것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여기서 현물은 직접 아파트를 바로 사고 파는 거죠. 현물거래예요. 현물거래입니다. 선물은 아파트를 비슷하게 이 권리가 빠집니다. 여기서 권리가 빠지고 아파트를 정해진 가격으로 어느 날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계약을 선물이라 그래요. 현물은 그 계약이 실행이 돼버려서 실제로 사고 파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물까지는 아파트 자체가 오고 가고 하는, 돈과 아파트가 오고 가는 관계이면, 옵션이나 ELW는 여기에 권리라는 게 붙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5억이라는 가격의 아파트를 1년 뒤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다 내 것이 되기로 사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아파트 단지에 니네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거 밝혀지지 않은 요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데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대, 대형마트가 들어온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뒤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5억에 지금 분양을 하거나 내지는 5억에 계약이 되고 있다면, 1년 뒤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5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6억이 되거나 혹은 7억이 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야, 내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직접 살 돈은 없고, 내지는 나는 저 아파트까지는 필요가 없고, 요걸 내가 나중에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내가 그 권리만,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에요. 권리만, 야, 내가 1년 뒤에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이라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만 나에게 1,000만 원에 팔아라. 우리 그런 계약을 하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여기서 야 이거 잘못되면은 있지. 이거 여기 뒤에 저 쓰레기장 들어온대. 그래갖고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진대. 너 불안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나는 아파트를 직접 사지 않아요. 아파트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뒤에 5억이라는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를 직접 사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6억이 돼버린다면 어떨까요? 6억이 돼버리면 1년 뒤에 나는 이 1,000만 원이라고 준 계약을 행사를 시키죠. 행사. 왜? 사면 6억에 팔 수 있으니까. 사면 6억에 팔 수 있죠? 그죠? 그러겠죠? 1년 뒤에 딱 지금은 6억의 거래가 되는데 나는 1년 전에 5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있으니까 이걸 행사를 시키는 거죠. 나 이거 행사시켜서 5억에 사겠어요! 라고 하는 걸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억에 샀으면 그러면 이제 6억에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마의 돈이 남죠? 5억에 사서 6억에 팔면 얼마가 남아요? 1억이 남죠. 이 1억이 수익이 되고 나는 이 권리를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실제 수익은 원금을 제외하면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직접 사고 팔지 않아도. 자, 7억이 돼버렸다면 1억 9천만 원이 나에게 수익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5억짜리 아파트 내가 1년 뒤에 5억에 사기로 했는데 이게 5억을 안 해. 나는 아파트를 직접 사겠다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5억이라는 가격에 살 권리를 산 거예요. 근데 5억보다 안 해. 4억 9천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을 썼는데 4억 9천짜리를 내가 지금 굳이 5억에 사가지고 4억 9천에 팔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행사를 시키지 아니하는 상황이 돼요. 굳이 1,000만 원의 손실을 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권리를 사놨던 1,000만 원만 포기를 하면, 행사를 포기하면 나에게는 요 5억의 손실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손실은 발생하겠지만 큰 5억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놈을 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4억 9천이면 1,000만 원의 손실이 더 생기죠. 이게 만약에 4억으로 떨어졌으면 나는 이 아파트를 내가 꼭 사야 된다라면 나에게는 1억의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해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손실이 없이 그냥 내가 계약금만 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개념적으로 쉽게 접근하자면,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만기 1년 뒤에 기초자산 아파트를 행사 가격 5억에, 아까는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번에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지금 아파트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파트를 직접 사고 팔려면 당장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아파트를 직접 사려면. 그죠? 그런데 나는 아파트를 거래하지 않아.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 없어도 나는 이것을 1년 뒤에 5억이라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다. 100만 원 주고 샀어. 왜? 사람들은 몰라. 내가 그런 데 있지. 어느 날 방사능 검침기를 혹시나 해갖고 사봤는데, 와, 이 아파트에서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내가 이거 나중에 엄청 떨어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나는 1년 뒤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내가 1년 뒤에 5억이라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파트 값이 5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졌어요. 3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 아파트를 5억에 팔 수 있으니까 어때요? 이 100만 원을 행사를 시키면 지금 4억이다. 그러면 나는 당장 어떨까요? 4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사서 5억에 되팔 수가 있죠.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4억짜리 아파트니까 내가 이걸 행사를 시키면 나는 이걸 4억에 지금 사가지고 5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5억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파트를 주고받지는 않지만 이 계약에 의해서 차액을 나에게 주게끔 돼 있는 거죠. 차액을. 또 ELW 거래가, 옵션 거래가 그런 식으로 실제 현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만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내가 5억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반대로 6억이 돼버렸다면 나는 굳이 이걸 6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파는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100만원 계약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100만원만 포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손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는 옵션이나 ELW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밭대기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미리 어느 배추밭이나 무밭이나 이런 데에 중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밭의 농작물을 내가 이제 설 명절 내지는 명절이 다가오고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 밭대기에 있는 그 배추를 한 달 뒤에 수확하는 조건으로 하고, 한 달 뒤에 수확하는데 내가 이걸 1,000만원에 다 사겠소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이게 1,000만원짜리가 배추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3,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2,000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전국적으로 배추가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0만원 주고 샀는데 이 밭에서 나오는 게 500만원밖에 가치가 없다면 나는 5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서서 설명드린 그 아파트의 개념이 아파트를 직접 사고 파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권리만 사고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오늘은 ELW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콜 ELW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5억이라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라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익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행사가 되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될 때 저렇게 될 때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매매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ELW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ELW의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알아봤습니다.